이게 네가 록을 할 목은 좀 아닌 것 같다. 고음을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다. 고음이라는 건 호흡의 속도 제어와 큐 하면 Rain good down, rain good down. 한 사람을 득음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해야 될 그냥 규칙 같은 거예요. 선택의 그게 문제가 네. 아니라. 안녕하세요. 라이브 하미 피플 정현구 트레이너입니다. 엄청 오랜만이죠, 저희가. 아마 다들 이 코너가 없어지신 줄 알았겠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오늘은 아마 여러분들한테 가장 익숙한 인물이실 것 같은데 테리 마스터로 이제 오해받기도 하는 황경진 코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브 아미 황경진 코치입니다. Voice of space, I'm starting to realize now my eyes can see. 이제 레슨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셨지만 그 전에 일단 본인 노래를 좀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그 얘기를 좀 먼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노래를 이제 그렇게 관심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는데 중학교 때 친구가 대학교에서 같이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밴드에서 기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컬이 있기는 한데 약간 좀 상태가 안 좋다. 너가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냥 너가 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 밴드를 가봤죠. 가봤는데 이 밴드가 그냥 밴드가 아니라 이 대전에서 좀 되게 이름 있는 밴드였던 거예요. 제 바로 이제 1년 선배가 보컬 선배가 노래를 정말 잘했어요. 제가 지금 기준으로 그 사람이 부른 노래를 다시 한번 떠올리고 생각을 해봐도 이 사람 정말 노래를 잘했어요. 이제 그런 밴드의 후배로 이제 들어간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올릴 수 있는 음역이 좀 편하게 올리면 2옥타브 한 파 정도. 이제 좀 한계에 다다랐다 싶으면 2옥타브 솔. 내가 오늘 컨디션이 너무 좋으니까 한번 쥐어 짜줄게 하면은 이제 2옥타브 라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2옥타브 C 이상은 저에게는 이제 없는 음역대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 기수가 할 수 있는 음악의 풀이 너무 제한되죠. 작은 거예요. 제가 약간 민폐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배워야 되겠다. 제가 그 알아보니까 대전에는 그 당시에 한 20년 정도 전이었는데 발성 실용음악 학원이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대전 안에서 선택하려다 보니까 그냥 딱 하나. 네. 편하네요. 어떻게 오히려. 그래서 가서 상담을 했는데 서울에 그 라는 굉장히 유명한 보컬 트레이너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딱 수요일만 이 대전에 잠깐 내려와서 그 수요일만 레슨을 한다는 거예요. 너 운이 좋다. 그 사람한테 한번 들어보지 않겠나. 받아봐라. 수강료도 별 차이가 없어요. 와 너무 잘 됐다 해서 이제 그 사람한테 배우기를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제 인생에 노래에 대해서 배운다라는 것을 처음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거기서 어떠셨어요, 좀? 이제 그분이 와서 하신 거는 그 미국의 이제 SLS 그 세스릭스 발성법이었는데 이제 멈이라는 걸 이제 배우기 시작했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런 멈삼도 뭐뭐도 멈가성, 멈두성 같은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이제 그런 진도를 해 나가는데 와 되게 잘한다는 거예요. 내가 없을 때 너 여기서 조교 정도를 해도 될 정도의 그 어떤 퀄리티다. 네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잘한다니까 희망이 있구나. 나도 이 고음을 잘하면 이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겠구나. 해서 이제 배우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6개월 만에 녹음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첫 녹음. 네, 그래서 그 스트라토베리우스의 Forever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처음 녹음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6개월 만에 처음 녹음을 했는데 정말 너무
처참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다니기 전보다 다니고 나서가 더 엉망이야. 더 안 좋아졌어. 그러니까 그냥 시작부터 스탠 뭐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네. 차라리 배우기 전에는 그래도 여기 부분은 안정감 있게 부를 수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이게 뭘 배우고 나서 이걸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처참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노래를 딱 들으시더니 이게 네가 록을 할 목은 좀 아닌 것 같다. 근데 사실 이게 락도 아니잖아요. 네, 록 중에서도 이게 웬만한 한국 노래보다 연한 노래인데 발라드지. 이참에 악기를 좀 같이 해보는 게 어떻겠냐. 거기에서 제가 이제 눈치라는 게 있으니까 안 되는 하지 말라는 거구나. 고음을 내가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 상처를 안고 마음이 꺾여버리니까 그 배움도 중단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첫 레슨은 슬프게 끝이 났군요. 네. 네. 그 다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셨어요? 노래를 포기하고 산 거죠. 한동안 그냥 잊고 사셨어요. 네. 그런데 제가 한참 그분한테 배울 때. 네, 그분한테 배울 때 연습을 그때 하고 있었는데 네,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덩치가 좀 꽤 크고 우람하고 안경을 쓴 사람이 쓱 들어오는 거예요. 아직도 현재도 유명한 보컬 트레이너인 사람. 현 유튜브에서 가장 유명한 트레이너일 거예요. 트레이너. 제가 피처리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네, 거기 나타나서 레슨생이야? 딱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세게 반말을 하니까 그래서 해봐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누구지? 이 사람 누구지? 뭘 했죠. 그랬더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면서 1옥타브 도부터 3옥타브 도까지 쭉 왔다가 가는 시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깨를 툭 치더니 열심히 해.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서는 나가는 거예요. 결국엔 자기 그 자랑을 하고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다시 연습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문을 벌컥 열더니 서울에 가면 테리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한테 한번 기회 되면 꼭 배워봐. 진짜 잘 가르쳐. 하고서는 그냥 문 닫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제가 노래를 포기하고 살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이름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테리. 그 사건, 네. 그 이름이. 그래서 인터넷에 이제 테리라는 이름을 쳐봤죠. 이 사람이 유명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축구 선수나 이제 게임 캐릭터는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 인물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발견을 하게 됐어요. 테리의 라이브함이라고 딱 적혀 있는 거예요. 홈페이지. 그럼 그때는 하비넷은 아니고 이미 라이브함이가 만들어지고 나서였나 보네요. 네네. 이 사람이 쓴 오피니언을 읽었는데, 내가 여지까지 알고 있었던 발성적 지식이나 고음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은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반대로 얘기하고 있고, 근데 그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실없는 소리의 느낌이 아니라 이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한테 좀 되게 배워보고는 싶은데 문제가 저는 대전이고 이 사람이 있는 곳은 서울인 거죠. 제가 그때 당시 이제 나이가 27이어서 이러저런 문제가 좀 있는데 갑자기 이게 내가 서울을 가서 이게 배운다? 이게 미친 짓인 거죠. 그죠. 나이도 있고 거리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제가 아는 그 선배한테 이제 상담을 했어요. 서울에 가면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내 고음을 할 수 있게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 이 사람은 발성에 대한 어프로치가 좀 다르다. 그랬더니 그 선배가 경진아, 이 고음이라는 게 사실은 되는 놈만 되는 거다. 그분은 됐어요? 그분은 됐어요? 네. 할 말 없네. 그게 그러니까 고음이 될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네가 가서 배워도 고음이 안 된다? 될 수가 없을 거다. 괜한 돈 낭비, 시간 낭비 하지 말고 그냥 네 인생을 살아라. 근데 다른 때 같았으면 하긴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저 입을 꼬매버리고 싶은 거예요. 저 말이 틀린 걸 좀 너무너무 막 증명하고 싶고 으득으득 분노와 오기가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냥 라이브함이 수강 페이지에 수강 신청 등록을 했죠. 그리고 이제 2달 정도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수강 대기 기간 지나서. 네네, 그때 대기가 있어서 2007년 7월에 라이브아미를 찾아서 이제 서울로 오게 됐죠. 그때 이제 라이브아미가 서초동에 있을 텐데 무슨 그 아파트 그 센터에 있는 거. 이 맵이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무지개 쇼핑 센터.
아 외벽이 너무 허름한데 아 저기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이 맵은 저기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있어. 뭐 여기에 있을 수 있지. 가면 좀 다를 거 아니야. 안에는 좋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2층에 있었는데 2층을 이제 닦아서 입구를 딱 봤는데 헐 약간 이게 중국집 같은 느낌일 거예요. 뭔가 좀 쎄한 거예요.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갔죠.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이제 눈으로 싹 스캔을 했는데 아, 이게 속은 것 같은 거예요. 아 내가 순진해서 서울까지 왔는데. 고음에 눈이 멀고 또 속았구나. 생각을 했죠. 가자. 돌아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전화 안 받으면 되잖아. 계속 가자. 막 머리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데스크에서 황경진 씨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고 그냥 이끌려 간 거죠. 그래서 비포 녹음하고 이제 그때부터 강제적으로 이제 배우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2007년 7월에 처음 등록을 했는데 다른 선생님한테 배우다가 이제 2008년 1월부터 원장님한테 배우기 시작한 거죠. 처음엔 다른 분한테 배우다가 네. 나중에 그때 당시 원장님이 레슨생을 한 거의 제가 듣기로는 140명 정도를 레슨하셨어요. 그게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한 반에 거의 레슨생이 10명씩 포진되어 있어요. 거의 레슨이 아니라 약간 매주 강연 같은. 허준한테 진로 한 번씩 받듯이 이렇게. 네, 맞아요. 한 번 할 때 5분도 정말 귀한 5분이다. 네, 귀한 5분인 거죠. 처음에 그러면 어떤 내용들 하셨어요? 진짜 처음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런 거죠. 내가 발성을 못하는 게 그리고 내가 고음을 못하는 게 타고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한국인이라서 그렇다. 뭐? 한국인이라서? 다 한국인들끼리 모여서? 그러니까 한국인이라서 한국인이 쓰는 모음, 한국인이 쓰는 자음의 그 형태, 노래를 부르는데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노래할 때 쓰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새롭게 쓰는 방법을 알게 되면 너도 된다. 저한테는 정말 그때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고 희망적이고 기쁜 거죠. 방법을 알면 전환만 한다면 해낼 수 있는 거니까. 어떻게 처음부터 잘 따라가셨어요? 정말 기뻤는데 네.